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이 마인드맵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, 저는 중학교 3학년 때, 중학교 3학년 때가 있으면 겨울방학이 오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특목고가 이렇게 발표나고, 그 다음에 또, 그러니까 현재 다니는 고등학교에 원서를 쓸 때 한 11월 달부터 한 입학하기 3월 달까지 이 4달이 뻥 비잖아요. 그죠? 4달이 뻥 비는데, 이 4달 동안 학교에서는 뭐 공연도 보러 갈 거고,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입시 설명회도 듣고, 영화도 보고 많이 할 거예요. 근데 이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성적의 1학년 때 성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이게 결정적이에요. 근데 이 시기 동안 여러분들이 뭘 하면 좋으냐면, 영어랑 수학을 잡아야 돼요. 왜 딴 건 안 잡아도 되냐면, 딴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충분히 배우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, 이 두 개 같은 경우는 조금 선행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일단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선행이 안 돼 있으면 일단 수업 따라가기가 급급하고, 그러면은 이렇게 조금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에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니까, 지금 여러분들이 중3이고 중2면은 이 시기를 잘 공략해야 돼.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왜 중요하냐면, 이게 영어 같은 경우는 국민 공통으로 이렇게 다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, 그렇게 고1이 고3보다 더 잘할 수 있고, 고1이 뭐 고3 수능 문제집을 훨씬 잘 풀 수 있단 말이야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같은 경우는 미리 좀 수준을 올려놓는 게 좋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영어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단어를 조금 틈틈이 외웠고, 그 다음에 나도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고3 수능 문제 풀 정도는 전혀 아니었어요. 근데 확실히 때 영어를 해 놓으니까 고등학교 때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렇게 고득점이 가능해지더라고. 근데 아예 영어를 손놔버리면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영어를 하려면은 수학도 해야 되고 내신 시험도 닥쳐오고 하면 그렇게 많이 시간이 생각보다 없거든요. 그러니까 시간이 제일 많은 이때 영어 수학을 조금 잡아놓는 게 중요하죠. 그리고 수학은 영어와는 달리 이렇게 단계별적으로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연수, 정수 다음에 그 다음에 유리수를 배우고, 그 다음에 실수를 배우고,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복소수까지 배운단 말이야. 근데 실수, 복소수를 고1 때 배우는데, 그게 중학교 정수, 유리수 이런 걸 모르면은 어떻게 알겠어? 그것보다 한 단계 더 상위 체계인 숫자들인데. 그러니까 단적인 예만 봐도 그렇게 나오는데, 수학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고등학교 들어오기 전에 중학교 거부터 기본적인 개념은 다 익히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그럼 이번 강의에서는 고등학교 어떻게 선택할까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저도 고등학교 입학할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. 특목고를 가야 하는지, 아니면 일반고를 가면 어느 정도 학교를 가야 되는지, 완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여있는 학교? 아니면은 내가 가서 1등 하는 학교? 아니면은 뭐 가까운 학교? 아니면 먼 학교? 뭐 이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 중에서 지방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갔었는데, 지역 명문고를 갔었어요. 그냥 뭐 글쎄, 저는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막 좋았던 선택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무난했던 선택? 집에서 가까웠고, 그냥 학교 분위기 평범했고, 그래서 딱히 뭐라고 뭐 그렇게 변수가 크진 않았지만, 주변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특목고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은 일단 잘하는 애들이 많아서 수능 볼 때 나보다 잘 볼 애들이 학교에 다 모여 있는 거죠. 일반고를 다니면 옆 학교에 있을 애들이 다 우리 학교에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하게 자기 위치 파악이 된다는 거. 그리고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우수한 아이들이라서 재밌다는 거. 그리고 단점은 제 자신이 조금만 삐끗하면 내신이 확 내려갈 수 있다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열등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애들이 다 너무 잘하니까 자기도 충분히 잘하는 아이인데 그 안에서 그게 생기는 거예요. 고1 수학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, 고1 수학은
무엇을 공부하는 거냐면 나중에 고2, 고3 때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들을 공부하는 거예요. 필요한 방법들을.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중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배우고 근의 공식 이런 거 외우듯이 그런 어떤 더 상위 단계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들을 배우는 거예요. 그러니까 더 간단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때 수학을 풀기 위한 덧셈, 곱셈을 공부하는 그거라고 생각하면 되죠. 나중에 이제 중학교 때 덧셈, 곱셈은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잖아요. 손에 익듯이. 그런 공부를 고1 수학 때 한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재료를 준비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. 고1 수학은 고2, 고3을 위한 재료.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고,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. 처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게 교재 선정이죠. 교재. 얘는 제일 중요해요. 얘는 진짜로 나한테 맞는 딱 내 스타일 책을 한 권을 선정을 해야 돼요. 수학도 마찬가지로 다 모든 교재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. 그런데 수학은 왜 중요하느냐? 공부를 할 때 언어 영역은 그 책 다 풀면 안 봐도 돼요. 그런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한 책을 한 번 보고 끝이 아니에요.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데, 정시는 물론 수능 한 방이라지만 수시는요, 내신 한 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내신이 많이 중요해요. 이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, 제가 수시 특기자 전형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전형으로 대학교에 들어왔기 때문이지 절대 이 전형 하나만 준비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이런 전형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는데, 그 중에 난 이것만 할 거야 해가지고 한 우물만 파다가는, 물론 속담에는 한 우물만 파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하지만 대학교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 우물을 파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널려있는 기회가 어느 기회에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여러 가지 기회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기회로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맨날 꾸준하게 보고 있는 이 내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신경 쓰셔야 할 이유 중 하나예요. 이 내신이 가장 크게 평가를 하는 요소는요, 물론 국어를 얼마나 잘 푸는지 수학을 얼마나 잘 푸는지도 있겠지만 내신하면 성실성이죠. 얼마나 끈기 있게 얘가 꾸준하게 여러 학년을 보내왔는지. 그리고 지금 손을 놓으셨고 망치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.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전에 찍었던 강의에서 지금 놓치고 있고 따라가기 힘들 텐데 다시 중간에 뛰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게 있거든요. 제가 대학교에 와서 그랬거든요. 모든 강의를 안 들어가고 맨날 수업 안 들어가고 놓치다가 중간에라도 기어이 거기 공부하는 친구들 사이에 끼어보려고 했던 노력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그걸 찾아보시고, 두 번째로 놓쳤다고 생각해도 늦지 않았다는 이유는요, 내신은요, 특히 수시에서 보는 내신은요, 특히 특기자 전형에서 보는 내신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점수가 상승했는지도 어느 정도 보거든요. 예를 들어 저학년 때 점수가 낮았는데 얘가 고학년 때 열심히 노력해서 점수가 높게 올랐다, 이런 상승 곡선이 점수에서 보이잖아요. 그럼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소로 반영해요. 얘가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, 무슨 이유가 있어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분히 노력해서 얘는 될 수 있는 사람이다, 난 할 수 있어요, 이런 걸 보여주세요.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해오던 친구들은 꾸준히 잘해서 계속 잘해도 좋고요. 아니면 지금 놓쳤거나 늦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절대 늦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가능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시면 그렇게 내신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제 특기자 전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줬던 게 뭔 것 같냐고 저는 생각하냐면요, 무엇을 중요하게 평가하셨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, 봉사활동이었던 것 같아요.